안녕하세요. 독서전략연구소 곽동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9번째 시간으로 독서의 원리 중 독서 시스템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교육 내용이죠. 지난번 교육 시간에는 독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독서 시스템, 독서가 변화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독서를 하면은 똑똑해진다, 지식을 기를 수 있다,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지만 우리는 궁금하죠.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 것인가? 무조건 독서만 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정말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독서를 하지만 원하는 변화를 만드시는 분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죠. 운이 좋거나 똑똑하거나 그런 소수 사람들만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왜 독서를 하는데도 변화를 만들 수 없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책을 읽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내용을 파악했다, 그러면 그분은 책에 있는 정보를 파악했다. 근데 말을 못한다, 그러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도 안 된다는 거죠. 책에서 무슨 정보가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우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책에 있는 정보는 나열할 수 있다, 그럼 그게 자기 지식인가? 아니죠. 시간만 지나면 금방 없어지니까. 그러면 그 많은 이야기들 중, 그 많이 나오는 책들의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것을 내 것으로 가져갈 것이냐,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것이냐. 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내 데이터베이스로 가지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는 그만큼의 능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책에서 필요한 정보 중 필요한 정보 몇 가지, 최소 한 가지 이상은 가져와서 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합니다. 기억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수용과 모방과 창조라는 실천을 통해 가지고 변화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거는요, 바로 실천이겠죠. 많은 분들이 정보를 파악하고 지식화시키는 분들은 좀 있으세요. 여기까지 딱 끝난 사람 뭐라 그런다? 책상불림이라고 얘기하죠. 많은 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 넘쳐나세요. 그런데 솔직히 그분들이 실천을 하시는 분들은 드물죠. 실천을 했다면 우린 인정하죠. 탁월하다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셨다면 상관없지만 만들지 못했다면 이 중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시면 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독서 시스템이 적용이죠. 위에 있는 독서 시스템은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였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변화에 필요한 재료 찾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책을 읽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거죠. 내용 파악하는 거. 책에는 저자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핵심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정보들을 설명하는 수많은 사소한 사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예.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떻게 책의 핵심을 가져갈 것인가. 바로 간단한 팁을 말씀드리면요, 글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집중하십시오. 통상 글을 시작할 때는요, 앞에서는 내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례와 명언과 인용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에서 그 본론에 있었던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죠. 그래서 통상 앞의 내용과 끝 내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내용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된다 그랬을 때는 핵심 단어가 있어요. 문장을 보다 보면. 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추출해 가지고 그 관계성을 파악해 보시면, 관계성을 분석해 보시면, 이 저자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장을 읽으면서 파악된 내용들을 한 줄 또는 두 줄 정도 해서 목차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좋겠죠. 목차도 보면은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그런데 목차와 내용이 약간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파악했던 내용을 한두 줄로 목차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나서 목차만 딱 보면 그 기본 목차와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을 통해서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책에서는 얻은 재료들을 다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양파, 그러니까 책에서 정보를 파악하면서 양파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 정보에서 지식으로 가는 것은 양파 중에서 필요 없는 껍질도 벗겨내고 뭐 앞쪽 꽁다리 뒷꽁다리도 잘라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서는요, 뭐 가장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자 핵심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글의 흐름, 구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저자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파악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으로 책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정보의 재구성이죠. 이렇게 파악한 내용들은 한꺼번에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들을 자신이 알기 쉬운 요약이나 마인드맵이나 도식으로 만들면 훨씬 기억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한 페이지 요약, 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지식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훨씬 더 잘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거 바로 실천 항목을 선정하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뭐 다 가져올 수 없으니까 내가 이거 하나만 기억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 하나만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항목을 뽑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책에서 얻은 재료를 요리하는 과정입니다. 책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것은 책에서 찾아서 필요한 양파를 가져왔어요. 그럼 정보를 지식화 시킬 때는 머리 자르고 껍데기 까고 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필요한 알맹이만 이제 다듬어서 만들었죠. 그 다음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실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방법은 크게 수용과 모방과 창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용은 이성과 감성에 적용을 주로 하겠죠. 이성이라는 것은 책에서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 그것을 내 지식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수용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비판적 책 읽기를 해서 책을 읽을 때 처음부터 책에서 내 생각과 같은 것만 채로 걸러서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 책을 왜 읽어요? 그냥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되지. 사전 찾아보면 되지. 백과사전 찾아보면 되지.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적인 정보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나 느낌들을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소통을 하면서 저자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내가 가진 시각과 저자의 시각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채를 걸러서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도 이제 지식적인 측면을 받아들일 때는 무조건 수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선별 작업을 하는 거죠. 선별 작업. 책을 쓰는 건 중요합니다. 걸러지는 건 중요해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받아들이고 정말 마음으로 다 받아들인 상태에서 정리를 해서 그 다음 이제 수용하고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은 처음부터 받아들여라. 그리고 감성은 적극적으로 수용해라. 왜?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감성을 키운다는 것은 다양한 감성적인 같은 경험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난 별로 남자가 어떻게 울어? 남자는 이런 거 아니야. 남자는 하루에 1년에 평생 3번 울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감성이라는 것은 경험할수록 더 풍부해지고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책을 통해 가지고 그 감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말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양한 감정적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모방은요, 자신의 목적에 맞고 실천 가능한 항목을 선정해서요, 실천하시면 되겠죠.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자신의 수준과 상황에 맞는 형태로 변형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누군가가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또는 하루에 4시간만 자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그래서 그 딸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쓰러집니다. 잘못하면 쓰러져요. 여러분들의 상을 봤을 때, 어떤 컨디션을 봤을 때,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을 봤을 때, 나는 한 6시간은 자야 된다. 그럼 주무시면 돼요. 굳이 4시간을 자고, 뭐 하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과 똑같이 살겠다? 그러다 진짜 쓰러지시죠. 아니면, 내가 통상 6시간 잤는데, 정말 4시간의 필요성이 있어. 그러면, 이건 한꺼번에 어려워. 그럼 30분씩 줄이거나, 아니면 뭐 적정 수준의 5시간을 자거나, 뭐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실천 방법을 변형하는 과정, 그 변형해서 실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창조는요, 창조의 조건인 지식과 지능을 갖춰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면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용하면서 지식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앞에서 배웠는데, 어떤 지식을 갖춰야 되죠? 그렇죠. 네트워크화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만 창조적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창조의 방법은 앞에서 얘기했는 거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정보를 가감하고, 정보를 재해석하고, 정보를 재구성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창조적인 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기억나시죠?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독서 시스템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독서를 하고, 독서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파악된 정보 중 지식화시킬 정보들을 추출해가지고 지식화시키고, 어떻게 시킨다? 바로 정보를 자신이 잘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형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변화를 만든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독서 시스템으로 만드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